네, 2022년 1월 1일이 밝았습니다. 이민년이 왔네요. 양력이긴 하지만. 원래는 작년보다 좋은 일이 많기를 빌겠습니다. 오늘의 제목, K 아이언돔이냐, I 아이언돔이냐. 아이언돔 아시죠? K 아이언돔은 한국이 독자 개발하는 겁니다. I 아이언돔은 이스라엘과 공동 개발하자는 겁니다. 북한의 안보 위협이 상당히 큽니다. 핵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북한의 장거리 방사포 위협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방사포는 5,500여 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최대치죠. 이 중에 부속이 없는 것, 고장난 것도 있을 겁니다. 이 5,500문을 동시에 다 쏠 수 있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 탄약 없는 놈, 부속 없는 놈, 그 다음에 담당하는 포병이 군기 빠져서 어디 디비져 있다가 못 쏘는 놈 해서 다 쏠 수는 없겠지만 동시에 발사한다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북한의 방사포는 122mm, 170mm, 240mm 더 큰 게 있습니다. 122mm, 170mm는 한 40km 날라오니까 지난번에 연평도 포격전대 이북이 쏜 것들 뭐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240mm가 넘어가면 이제 멀리 날라옵니다. 그중에 300mm, 400mm, 600mm는 대한민국 전역을 위협하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실상 미사일이죠. 그리고 북한은 고체 연료를 탑재하는 지대지 단거리 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또 북한판 에이타킴스를 개발했습니다. 북한은 방사포와 고체 연료를 탑재하는 이러한 미사일을 혼합 발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신경 쓰이는 게 TOT 사격이죠. Time on Target. 무슨 얘기냐? 저 뒤에는 장거리 미사일, 앞쪽에는 포를 둡니다. 그리고 먼저 뒤에 있는 미사일을 빵빵빵 쏩니다. 조금 있다가 앞에 있는 포를 쏩니다. 같은 표적을 향해 날아갑니다. 동시에 와르르 떨어집니다. 타임, 같은 시간에 온 타깃, 하나의 타깃은 다 떨어지면 그 타깃은 박살나죠. 하나의 표적을 다 때리니까. 이렇게 때리면 사실 막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북한의 방사포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의 방법은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런 포들을 쏘려면 꺼내가지고 포를 꽝 쏘면 뒤에 충격이 오잖아요. 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방열을 해야 됩니다. 그 설치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걸 설치를 할 때 우리의 정찰기들이 떠서 확인하고 북한이 쏘는구나 하고 방어작전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정찰재선인데 우리 정찰기가 늘 뜰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북한이 쏘고 나면 하늘로 올라온 미사일이나 탄을 보고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제 그린파인 레이더, 그 다음에 럭키드 마틴의 장거리 방공 레이더, 이지스함에 탑재하는 스파이 레이더 등이 있어갖고 북한이 항공기나 미사일을 쏘게 되면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날라오면 우리가 주로 막는 거는 북한의 미사일하고 북한에서 띄워보낸 항공기입니다. 특히 이제 북한의 항공기는 미사일보다 속도가 느리니까 우리가 막기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가까이, 특히 북한의 항공기가 날라오면 우리는 육군이 운영하는 천마 미사일, 그 다음에 팩2 공군이 운영하죠. 천궁1 이런 걸로 요격합니다. 천궁은 우리가 개발한 팩2급 미사일로 보시면 됩니다. 북한의 항공기를 주로 잡죠. 그다음에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을 잡는 거는 최근에 UAE에 수출한 천궁2 미사일, 그리고 현재 개발을 시작한 천궁3 미사일, 그리고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팩3하고 사드입니다. 우리도 일부 팩3를 갖고 있죠. 이 중에 사드를 제외한 이것들을 합쳐서 우리는 KAMD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북한이 쏜 장거리 미사일하고 북한에 띄워보낸 항공기를 막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발사기지를 우리가 때리는 거죠. 타격 자산이 들어가는데 이때 공군이 갖고 있는 F-35A 스텔스 전투기, F-15K, KF-16 전투기들이 쫙 날아가서 정밀 타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천무 다연장 로켓이 발사가 됩니다. 그다음에 현무2, 3는 순항 미사일이죠. 4 상당히 괴물 미사일이 날아가서 북한을 때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지스함에서 탑재하고 있는 해룡 함대지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이렇게 쏘는 거를 킬체인 또는 대량 응징 보복 작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의 방사포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항공기를 띄워보낸 걸 우리가 막아낼 때 전방에 있는 포드를 꺼내갖고 쏘기 시작합니다. 지상전은 포격으로 확 쏴서 때린 다음에 이제 보병이 들어가는 거죠. 기갑하고. 그런 순서인데 이 포격을 퍼볼 때 TOT 사격을 합니다. 뒤에 포는 먼저 쏘고 앞에 포는 나중에 쏴서 동시에 한 타격에 떨어지는 거죠. 그게 막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은 우리의 정찰기대나 무인기가 떠서 북한이 장사정포를 꺼내네 준비하네 우리도 대응 사격 준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먼저 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전쟁을 유발했다는 비난을 받을까 봐. 북한이 TOT 사격을 하면 그때서야 때리는데 첫 발은 우리가 막 터지는 거죠. 그에 대한 우리는 K9과 K55 자주포를 쏴서 대응 사격을 하면 되는데 처음으로 발사하는 북한의 방사포탄은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런 고민을 받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 지도를 봐주십시오. 오른쪽에 작은 지도는 이스라엘 전역 지도고요. 왼쪽에 큰 지도는 가자 지구를 확대한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보게 되면 가자 지구는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우리 서울로 얘기하면 강남보다 작다고 할까? 그 정도 지역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안에 쑥 들어와 있어서 여기서 포를 쏴대면 이스라엘 주요 도시들이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죠. 거기서 쏠 수 있는 거는 로켓탄, 박격포탄, 그 다음에 저공으로 침투하는 AN-2 같은 비행기, 순항미사일, 방사포탄을 쏠 수 있죠. 이스라엘은 갑자기 날아오는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에로3, 이거는 미국의 사드와 비슷한 미사일을 잡는 미사일입니다. 고고도에서 막죠. 데이비드 슬링, 미국의 팩3와 비슷한 미사일 요격 미사일입니다. 데이비드 슬링. 그 다음에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로켓탄이나 박격포탄이나 이런 것들을 막는 걸 개발했습니다. 이 이제 박격폭탄이나 로켓탄이나 또 상대방이 쏘는 포탄을 막는 거를 CRAM이라고 합니다. 카운터는 뭐뭐에 대응하다. C자가 되고 로켓탄, 아틸러리는 상대방이 쏜 포병탄을 얘기하죠. 모르타르, 박격포탄. 그래서 C 다음에 RAM 해서 CRAM이라고 합니다. 이 CRAM을 미국이 개발하는 MD의 하부 체계, 가장 낮은 고도에서 막는 무기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가 하마스가 있는 반이스라엘 단체인 하마스가 있는 가자 지구가 바로 이스라엘에 쑥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갑자기 공격을 하면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라파엘이라고 하는 무기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급히 개발한 게 아이언돔입니다. 그때는 1세대고 지금은 4세대 아이언돔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갑자기 박격포탄이나 로켓을 쐈을 때 이 아이언돔이 진가를 발휘하면서 자꾸 개량되어 왔죠. 갑자기 하마스가 쏘는 거는 적외선이나 또는 레이더로 탐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발사의 차량에서 한 20발의 미사일을 싣고 있다가 바바박 쏩니다. 한 개의 포대는 이러한 차량 3대로 구성되니까 60발의 미사일을 쏠 수 있죠. 한 개의 포대는 적이 발사한 램을 탐지하는 사격 통제 레이더, 교전 통제소, 발사대 차량 3대 해서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미국은 이러한 아이언돔을 개발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 미국은 국경을 막된 나라가 북쪽으로는 캐나다, 남쪽으로는 멕시코인데 적대 국가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쏴도 뭐 미국 핵심부는 타격을 안 받으니까 근거리 방공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북한하고 맞대고 있고 북한에서부터 서울까지 거리가 60km밖에 안 되니까 갑자기 쏘면 이스라엘처럼 터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형 아이언돔으로 대한민국 전역을 커버하려면 무려 310개의 포대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상당히 어렵죠. 지금 우리는 이 아이언돔 개발은 사실은 안 하고 KAMD만 개발해 왔었죠.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우리도 기술이 발전했고 북한의 방사포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 체계를 개발하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nti-Missile System for Long Range Artillery Shell을 해갖고 영어는 그런데 우리말은 그렇습니다. 대포병 레이더, 다기능 레이더, 교전통제소, 발사 차량으로 이제 그런 포대를 만들자. 대포병 레이더는 북한이 쏜 그 포탄들을 잡아내는 거고, 다기능 레이더는 그걸 발견하는 거고, 교전통제소는 지휘하는 거고, 발사 차량은 미사일을 쏴서 그걸 잡는 거죠. 원래부터죠. 22년부터 34년간 2조 8,900억, 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21년 11월 카이다 중간 보고를 토대로 조건부 승인을 했고요.
ADD에서 업체 주도로 개발한다. ADD가 관할하고 이제 우리나라에 방산업체가 많죠. 거기에서 개발해라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21년에 우리 서울에서 아넥스를 열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산업체가 LIG 넥스완, 한화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카이가 있고 LIG 넥스완이 미사일을 많이 만드는데 이제 한국형 아이언돔을 한다니까 LIG가 LAMD를 공개했습니다. L은 LIG 넥스완 할 때 그 L이고요. AMD는 아티러리 미사일 디펜스입니다. 포탄하고 미사일을 맞겠다 그런 무기죠. 16발의 미사일을 내장하고 있다가 적 미사일이나 포탄이 날라오면 맞겠다. 근데 LIG는 이미 대포병 레이더를 국내에서 개발해서 생산하고 있고 국지방공 레이더도 하고 있어서 UAV까지 탐지합니다. 그리고 신궁, 천궁, 완투 아까 적 항공기를 잡고 미사일을 만든 그런 미사일을 개발했고 천마 미사일까지 생산하고 있거든요. 또 해궁, 바다에서 이 배에서 쏘는 함정에서 적 미사일을 잡는 해궁 미사일도 갖고 있으니까 이 기술을 토대로 하면 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또 하나 시스템도 LAMD라는 이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하겠다라는 걸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했죠. 2010년부터 아이언돔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 아이언돔이 다 개발했다고 모든 걸 막는 건 아니죠. 자꾸 시행착오를 하면서 발전해 가죠. 지금 이스라엘은 2011년 아이언돔을 개발한 후 한 90% 이상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집으면 초기에는 많이 못 막았다는 얘기죠. 근데 아이언돔은 이스라엘 스스로가 무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2019년 3월 25일 갑자기 텔아비브 북쪽에 있는 도시로 그때는 서한 지구에서 발사했죠. 로켓탄이 날아왔는데 막지를 못해서 7명이 다친 바 있습니다. 2021년 5월에도 가자 지구 옆에 있는 아슈켈턴으로 하마스가 로켓을 퍼부었는데 그때는 마침 아이언돔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연평도 포격전 때 우리 대포병 레이더가 고장나 있었던가 뭐 가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한이 쏜 방사포가 어디서 날라온지 몰랐었습니다. 왜? 정비도 해야 되고 고장도 나고 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라는 게 이 TV 화면 비슷해서 맨날 켜놓고 있으면 나중에 다운되죠. 레이더 맨날 켜놓고 있어야 되니까 못 견디죠. 그럼 다운되면은 그때 쏘면은 우리도 못 막는 겁니다. 가끔씩 꺼놔야 됩니다. 끌 때 쏘면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런 걸 겪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2021년 5월 하마스가 쐈을 때 일부 지역에서는 아이언돔이 작동하지 않아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대부분은 막아냈죠. 그리고 또 실수가 있어갖고 이스라엘이 띄운 무인기를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으로 맞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이 막아냈는데 그때 동영상이 바로 이겁니다. 막 대낮에 날라오고 대밤이란다. 한밤중에 날라오는데 이렇게 막아내는 장면들인데 이스라엘이 홍보용으로 찍었는지 뭐 주민들이 찍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막았죠. 이렇게 사태를 겪고 난 다음에 하마스는 일단 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갑자기 미국과 손을 잡습니다. 왜? 미국도 니들도 전 세계 나가다 보면은 미국 육군이나 해병대가 전 세계 나가 싸우다 보면 자기네 해병대랑 미군을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때 방어하려면은 전쟁터에 간 아이언돔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니들도 쓰고 근데 개발은 우리가 해줄게 해가지고 10억 달러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에로 같은 미사일들도 다 미국이 지원해서 같이 공동 개발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얘기는 뭐냐? 한국이 한국형 장사정포 개발하겠다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니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개발하겠느냐? 우리가 하고 있는 거 공동 개발하자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K9 자주포를 굉장히 자랑하는데 K9 자주포 개발할 때요. 그 파워팩이 국산화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 역시 엔진은 우리가 자동차 엔진 할 때 디젤 엔진 그랬죠. 디젤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죠. 한 150년 전통이 쌓인 독일에서는 좋은 파워팩을 만들지만 우리는 뭐 현대자동차에서 알파 엔진 개발한 게 20년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파워팩이 안 돼가지고 그걸 개발하려고 했었다. 지금은 어떻게든 뭐 독일 기술 갖고 했지만 우리가 아마 아이언돔을 처음 만들면은 될 것 같지만 잘 안 될 겁니다. 우리 천궁 원 때는 많이 실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한국과 같이 개발하자 이런 제의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도 급하다 하마스 때문에. 니들도 이런 게 필요하니까 같이 돈을 대서 니들도 기술을 가져가고 우리도 갖고 또 미국도 투자한 데가 같이 하자 이런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느 방식이 낫겠습니까? 독자 개발이 좋겠습니까? 공동 개발이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KF-21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우리가 인도네시아 끌어들여서 같이 공동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이 절약되고 인도네시아는 자기네가 원하는 기술 일부와 무기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공동 개발하게 되면 독자 개발하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지금 요즘은 이제 코로나 백신이 많아졌는데 재작년인가요? 미국이 모더나 개발하고 할 때, 파이자 개발하고 할 때 한국한테 투자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정보기관 국정원이 안 했죠. 문재인의 국정원이 아주 태업 엉터리 많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안 했습니다. 근데 먼저 딱 개발되니까 미국이 공동 개발한 투자한 나라부터 줬죠. 이스라엘은 쫙쫙 받았잖아요. 바로 일본하고 우린 투자 안 했기 때문에 걔네들 다 공급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받으려니까 돈 싸들고 가서 해주세요 하주세요 뭐 외교적 용량 총 투입하고 안기부 우리 국정원 돈 수억 썼죠. 그래서 이제서야 지금은 너무 많이 갖고 와서 빨리빨리 3차 부스터 시험 맞으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북한이 장사형포를 쏘는 상황이 생기면 급해갖고 또 이스라엘 거 도입하겠죠. 우린 뭐 34년 5년쯤이나 개발한다는 목표인데 됐지 안 됐지는 해봐야 하는 거고 14년 5년 후에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이 개발하고 있는 그 C램용 그 탄은 가격이 한 5만 불까지 내려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해군은 지금 150만 불이거든요. 그러면 목이 날라왔는데 미사일 쏘는 거예요. 차라리 돈으로 따지면 안 막는 게 낫죠. 근데 국민들이 죽으니까 문제죠. 이스라엘은 4세대까지 차례차례 올라가는데 우리는 한 번에 들어가려는데 과연 될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친구들이 공동 개발해보면 좀 얄미운 게 있어요. 미국과 달리 자꾸 이제 말을 바꾸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독자 개발한다고 한 번에 갈 수 있겠느냐? 기품하고 ADD 뭐 카이다는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되겠느냐? 우리가 이런 방위 무기를 잘 개발해놓으면요 북한이 방사포도 소용이 없어지고 극단적으로 가던 핵미사일도 필요가 없어지니까 와해가 됩니다. 이렇게 방어 무기를 잘 개발해서 공산 진영을 분양시킨 게 무너뜨린 게 레이간 때의 바로 스타워즈 SDI가 되는 거죠. 꼭 북한은 쳐들어가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완벽한 방어 체제 갖고 있으면 자기들이 안 되면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K-아이언돔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스라엘과 I-아이언돔 공동 개발해서 그 기술을 습득하면서 동시에 우리 K-아이언돔에 접목하는 방안도 우리 국방부와 합참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처음에는 우리는 이건 안 된다고 손 놓고 있다가 지금 막 들어가는 거거든요. 너무 급하게 들어가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되더라도 수출을 해야 될 텐데 독자 개발하면 돈이 상당히 비쌀 수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과 공동 개발한다고 할 때 이스라엘이 우리들한테 수출 권한을 줘야죠. 그걸 잘한 게 우리 잠수함이잖아요. 209 잠수함 독일제 기술 갖고 와서 우리가 국산화했는데 지금 독일을 이기고 수출했지 않습니까? K9 자주포도 어떻게 보면 독일 기술 토대인데 독일 거 이기고 수출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받아내면서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방향도 우리 국방부 방사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